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는 곧 기회다. 자산 2배 불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위기지만은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를 잡는 법, 그죠? 우리는 위기 때 지나고 나서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 그때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때 내가 주식을 했으면은, 내가 그때 부동산을 샀으면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지나고 나서는 다 후회를 하죠. 근데 막상 위기가 와도 못하는 수가 있죠. 그것은 그 위기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또 알면서도 못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를 경제 불황이라는 이 큰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위기가 어느만큼 경과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계획하고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보다는 뭔가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과거는 우리가 한 20여 년간 과거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IF, 그죠? IF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특히 좋아요는 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오는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 그죠? 10년에 우리가 기회라는 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지금도 한 11년 그죠? 만에 한 번 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는 먼저 투자 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불황의 초기에 투자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제 기회는 주식이고 두 번째 기회는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하고 부동산이 가장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을 전망해 봅시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죠?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2008년 보통은 하락 기간이 한 1년간 갑니다. 1년간. 주식 하락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주시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기 상태와 회복되는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남 말 듣고 그죠? 남 이야기 듣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자신이 또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 올랐다 할 때 이제 따라가는 거고, 내렸다 할 때는 하염없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 그죠?
일단은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주식이 최저점까지 가는 데는 보통은 한 1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한 걸로는 2008년에도 그랬고 97년 IF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식이 제일 먼저 단기 하락하고 단기 상승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는 외국 자본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외국 자본이. 그래서 외국 자본이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조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이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지금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도 항상 외국 자본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상승하고 외국 자본이 나갈 때 하락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오늘 주식이 상당히 올랐죠. 그죠? 올랐는데 그 오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제 기간이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기간이. 자, 외국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기관이 방어를 한 거죠. 방어. 왜냐하면은 사회 불안을 정권 차원에서 주식이 계속 내려가면 정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를 한 차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 개미들이 같이 동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팔려는 주식보다 살려는 주식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올라갈 상황이냐를 판단할 때 아직까지 우리가 나아진 건 없습니다.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어제 뉴스에 통화스와프 그죠? 통화스와프가 600불 미국하고 체결됐다. 그거는 미국은 언제든지 통화스와프는 체결해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이번에 300불에서 평균 600불을 그죠? 600불을 지금 해줬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나라죠. 그죠? 예? 600불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데는 나라는 사실 뭐 스와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시장을 지금 불황에서 꺼져내려고 하는 거죠. 불황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자신도.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단지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우리가 부도가 났을 때, 국가 부도 위기가 있을 때 600불까지 차관을 해준다는 겁니다. 600불까지 차관, 단기 차관. 그것도 단기 차관입니다. 이게 장기 차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부도 위기는 벗어났다. 국가 부도. 그죠? 아무리 이제 많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도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아직까지 안 돌아갑니다. 무역이 안 됩니다. 지금 무역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올해 지금 경제는 위기는 단지 어느 국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그죠? 그래서 이런 위기는 과거 경제공황 시대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MF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서,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가 퍼졌지만,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 시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황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야 할 시기인데, 자, 이 내려가는 시기를 누가 안고 가느냐 하는 거죠. 누가 이 내려가는 시기를. 그것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한 거죠. 미중 패권 전쟁. 자, 이 내려가는 시기에 최대로 끌어안을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볼 때는 너가 끌어안아라. 근데 중국은 못 끌어안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국이 패권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이 무중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더 불황이 겹쳤지만은 어차피 이 미중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해는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기간이지만은 그 쉬어가는 시기도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겹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의 최저점 1년을 잡은 것도 과거 이제 금융위기 사태를 생각해서 1년을 잡은 건데 보통 이제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절반 주식이 고가에서 절반 정도 떨어지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기가 보통 오는데 그것도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되죠. 그죠? 정상적인 무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없이 될 때가 가능한 거죠. 지금 1년까지 잡은 거는 한번 1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단기간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저점을 지금은 단기로 6개월로 잡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상승, 이게 이제 1년까지 내려간 후 2년간의 상승 후 5년간의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내려간 주식이 2년 동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년간은 이제 멈춰 있죠. 그죠? 그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서 잡아서 이 위에서 팔면은 자, 우리는 2배의 자산을 취할 수 있습니다. 2배의 자산을.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산에 우리가 최소 50% 이하, 그죠? 50% 이하, 50% 이상 하시면 저는 보통 30% 이하를 추천하는데 자, 이 위기 시대에는 자, 50%까지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한번 떨어지면은 심리적 상태로 엄청 괴롭습니다. 이게 내려가다가 주식이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파동. 내릴 때는 자 아주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이게 단번에 내려가죠. 그죠? 3파동 보통 치죠. 그다음 올라갈 때는 자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한 기간이 좀 2배 정도 걸린다 봐야 되죠. 이게 2배가.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오르는 거냐? 근데 외국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하고 기관이 지금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 거를 올랐다고 지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 부동산은 시장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위기가 와도 이게 산업이 무너진 시점, 그죠? 산업이 1년 뒤에, 그죠? 우리가 1년간 주식이 무너지면은 1년 차에가 가장 경제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이 부도나고 개인 파산이 나고 1년까지는 버틴단 말입니다. 1년, 최소 1년을 버티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부도가 많이 나는 시기죠. 그러면은 부동산은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1년째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경매가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이래갖고 경매가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차에 가면은 확 내려갑니다. 확. 그래갖고 이게 한 이런 파동을 보통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
확 상승할 시기가 조금은 이제 그 전부터 좀 경매 물건이 많이 경매 물건 그죠. 경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 3년 뒤에 보통은 하락장이 크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그 뒤로는 안정기를 거치게 되겠죠. 그죠? 안정기를 어느 정도 거치면서 다시 이게 불황 상태에 따라서 한 7년 정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7년 정도. 7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7년 정도는 이 기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기는 주식시장으로서 우리가 주식으로서 자, 자산을 한 50%를 한 2배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50%를 벌고 그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경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매도 있죠. 매매. 그 하락장에는 또 급매가 많이 논단 말이에요. 급매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부자 동네가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제는 부자 동네로 이사 올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부자 동네가 아닌 분이 부자 동네로 이제 이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자기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에 자, 부자 동네 올 형편이 못 되거나 위치상으로 자기는 자기 동네 살아야 되겠다면 대장 아파트로 가야 되겠, 대장 아파트로 가면은, 자, 오를 때, 이게 위기가 끝나고 오를 때는 분명히 대장 아파트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부자 동네부터 오르게 돼 있겠죠. 그 골이, 그죠? 얼마큼 떨어지겠느냐? 그죠?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한 50%, 보통은 이제 하락장에는 부동산은 한 20, 40% 정도 떨어지는데, 이게 경매로 잡으면은 한 50% 이하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경매로 잡으면은. 경매 물건 잡으면은 한 50%까지 잡을 수 있고, 보통은 20, 40% 정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자 동네라고 해서 안 빠지냐?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부자 동네가 오히려,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자, 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대출을 엄청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다 이제 아파트 대출을 끼고 장사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부도가 나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는 경매시장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현금을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사업 자금을 위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IMF 터지고 난 후, 저도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서 장사 미천에 다 섰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2천만 원을 그때 모았습니다. 2천만 원을 2천 플러스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우동현대 그 다음에 낭민동 그때 낭민동 벽산인가 뭐 동원인가 그때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수영 삼익비치를 세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자, 가격은 24평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익비치도 그때 엄청 떨어졌죠. 다 비슷했, 이건 이제 오래됐고, 제일 이제 우동이 제일 깨끗한 지은 지 한 3년 정도 됐는가? 그랬고, 낭민동이 그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고, 삼익은 한 십몇 년 됐겠죠. 그죠? 10년 정도 십몇 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한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 당시에도 삼익빛이 흐름했습니다.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20년 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한 아파트를 이제 집사람이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 우동 현대를 갔단 말입니다. 우동이 저는 그때 부산에 이제 강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인피치를 샀으면, 오래된 이 3인피치를 샀으면 좀 수리해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라도 살았으면은 지금 현재는 달라졌겠죠. 그죠? 가치가. 기회는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 못하고 그 당시는 그냥 내가 현재 살기 좋은 집, 그죠? 그리고 우동이 그 당시는 제가 위치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내가 이제 근무하는 데하고 교통 편의도 다 봤기 때문에 우동을 살았죠. 그죠? 우동에 갔는데 하여튼 기회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선택이 이제 내가 몰랐기 때문에 물론 우동도 나쁜 지역은 아닌데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내가 사익비치를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를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7년 정도 걸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위기는 경제 사정도 안 좋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월 수입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죠? 월 수입이. 월 수입이 없이는 위기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은 알게 되죠. 그죠? 지나가고 나서 내가 그때 왜 못했던 거. 저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주식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알기는 알죠. 지금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그죠? 뭐든지 던지도 오른다.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친구도 그때 그랬는데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투자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꼭 그 부동산만 붙들지 말고 자 주식과 부동산을 병행해서 자산을 불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기회에 자산을 2배까지 불리시고 이것이 잘 되면은 자산이 4배, 6배는 4배, 8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기회를 잡는 자본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